숨이 막혔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내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피부가 타는 듯이 가려웠고 붉은 반점들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몸을 기댈 곳을 찾던 나는 차가운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30분 전, 한 화려한 여배우와의 만남.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을 뿐인데 내 몸은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했다. 나는 모든 여자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스치기만 해도, 그들의 향수 냄새를 맡기만 해도 내겐 지독한 저주였다.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지배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의식이 멀어졌다. 마치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갓 구운 빵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에 이끌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작은 빵집이었다. 그리고 그 빵집의 문이 열리자 한 소녀가 뛰어나왔다. 그녀는 두 손 가득 빵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하고 뛰어오다가 그대로 내게 부딪혔다.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떨어졌다. 이제 곧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고통을 감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가려움도, 발진도, 호흡 곤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이 닿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촌스럽지만 순수한 눈빛. 도시의 화려한 여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순수하고 꾸밈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빵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고 나는 그녀가 흩뿌린 빵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채취와 뒤섞인 그 냄새는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습니다. 라고 겨우 말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름은 윤지우. 한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의 CEO다. 사람들은 나를 젊고 유능한 사업가, 천재적인 경영자라고 부르곤 했다. 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성공의 정점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 내 주변에는 늘 비서들과 남자 직원들만 있었다. 여자들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그들의 향기, 그들의 손길,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독이었다. 나의 지독한 알레르기는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여성 알레르기라고 불렀다.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저 희귀한 정신적, 육체적 반응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나는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최대한 여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려 애썼다. 나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떠났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여자들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은 늘 외롭고 공허했다. 화려한 옷, 값비싼 차, 드높은 명예, 그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싼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의 안에 나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그녀의 존재는 내게 고통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나의 이성이 아닌 나의 심장이 그녀를 원했다. 그녀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날의 빵 냄새가 내 코끝에 여전히 맴돌았다. 그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전날 그녀가 뛰어나왔던 작은 빵집.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낡고 소박한 간판에는 미소 제과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자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나를 감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 몸은 아무런 거부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저 빵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빵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얀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작은 수건을 질끈 묶은 채였다. 화려한 옷도 값비싼 화장품도 없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났다. 그녀는 나의 존재를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마주하자 나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어제 만났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아저씨, 어제 괜찮으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물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저씨, 얼굴이... 그녀는 나의 얼굴에 돋았던 붉은 반점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미소라고 소개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미소라고 불렀다.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미소 제과점을 찾았다. 나는 빵을 샀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가 만든 빵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빵은 특별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재료도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미소는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나는 내가 유명한 CEO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저 바쁜 회사원이라고 둘러댔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알레르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상하죠? 저는 여자만 만나면 온몸에 발진이 돋고 숨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미소 씨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저씨, 혹시 그게 진짜 알레르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음이 아픈 거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미소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 빵집을 운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2년 전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녀는 혼자서 빵집을 지켜야 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나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빵이 있으니까요. 이 빵은 저에게 희망이고 가족이에요. 그녀는 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미소의 삶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나처럼 외로운 영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자 나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그녀를 더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라면 나의 지독한 알레르기도 나의 외로운 삶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미소 제과점에 들렀다. 나의 비서는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부회장님, 빵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나는 그저 웃으며 좋아하게 되겠네 라고 대답했다. 미소는 나의 방문을 늘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함께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 나는 미소에게 나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아저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나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완벽한 CEO가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미소에게 나의 집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나의 집은 완벽했다. 최고급 가구와 최신식 시설로 가득 찬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없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공허했다. 나는 미소를 나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나의 화려한 집에 놀라워했지만 그곳에 차가운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다. 아저씨, 여기 따뜻한 느낌이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요. 여기는 그저 제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에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나의 집에서 빵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나의 주방에서 반죽을 하고 오븐을 예열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나의 주방은 활기를 되찾았다. 빵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다. 그 냄새는 나의 차가운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만든 빵을 먹으며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알레르기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떠나셨죠.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의 충격이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저는 여자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상처가 이 알레르기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나는 나의 가장 아픈 과거를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미소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많이 아팠겠네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아저씨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를 치유해주려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미소 제과점의 단골 손님을 넘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빵 만드는 것을 도왔고 그녀는 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강렬하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지독한 알레르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치유를 담당할 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녀는 나의 외로운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미소의 낡고 소박한 빵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라고 느꼈다. 그곳에서 나는 윤지우 부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남자였다. 나는 그녀가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반죽을 다루는 그녀의 손끝에서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예술 작품 같았다. 나는 미소에게 나의 집을 보여준 날, 그녀가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나의 알레르기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나의 상처를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치유해주려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가장 깊은 상처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떠나셨죠. 저는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여자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상처가 이 알레르기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두려웠다. 내 상처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미소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저씨, 많이 아팠겠네요.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심장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아저씨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은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를 치유해주려 했다. 미소는 나에게 말했다. 아저씨, 빵을 만들어 보실래요? 나는 망설였다. 나는 빵을 만들 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권유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반죽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의 서툰 손길에 반죽은 모양을 잃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나의 손을 이끌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빵을 만들었다. 그 빵은 모양은 이상했지만 내가 만든 빵이라는 사실에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미소 제과점의 알바가 되었다. 나는 반죽을 하고 그녀는 모양을 만들고 우리는 함께 빵을 구웠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온몸을 감쌌을 때 나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미소는 내게 말했다. 이 빵은 아저씨와 저의 추억이 담긴 빵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미소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미소는 내게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 나의 지독한 알레르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치유를 담당할 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녀는 나의 외로운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강렬하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함께 빵을 만드는 시간을 사랑했다. 나는 미소 제과점의 좁고 뜨거운 공간에서 행복을 느꼈다. 빵을 굽는 동안 나는 미소에게 나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미소 씨, 저는 미소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미소 씨의 빵 냄새를 맡을 때, 미소 씨의 미소를 볼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고백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저씨, 저도 그래요. 아저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빵을 만들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살고 싶었고, 그녀와 함께 빵집을 키워나가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나의 성공,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상처까지.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판단도, 거부감도 없었다. 그저 진심 어린 사랑만이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미소에게 내가 CEO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농담이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입니다. 저는 윤지호입니다. 당신이 늘 뉴스로 보던 그 사람. 미소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날까 두려웠다. 그녀는 내가 가진 돈과 명예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 윤지우라는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다. 하지만 미소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아니, 지우씨, 저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돈도, 명예도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상처는 그녀의 사랑으로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미소와 나는 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치유했다. 나는 그녀의 빵을 먹으며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했다. 그녀는 나의 사랑을 받으며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치유자였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나의 알레르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미소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 기댈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후야, 엄마야, 잊고 지냈던 목소리.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호흡 곤란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미소의 손을 잡고 숨을 쉬려 노력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불안감을 진정시켰다. 어머니는 내가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성공을 이용하려 했다. 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미소가 나의 옆에 있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나는 나의 과거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난 후 내 삶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미소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내 몸에 알레르기가 없다는 것을 미소에게 증명하려 애썼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미소는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지우 씨,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불안을 잠재웠다. 어머니는 나의 회사로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고 젊어 보이려 애썼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내 코를 찔렀지만 나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다. 미소의 존재 덕분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지우야, 내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라며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몸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저 계산적인 욕심만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제게 원하는 게 무엇이죠? 나의 차가운 질문에 어머니는 당황한 듯했다. 지후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가 아들 보러 온 건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성공한 줄 몰랐어. 그녀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결국 나의 성공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의 여자 알레르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네가 아직도 그 병을 앓고 있니? 내가 너를 떠나서 그렇게 된 거니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알레르기보다 더 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때 미소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보고 놀란 듯 했다. 그녀는 미소의 겉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런 촌스러운 여자애가 누구니 설마. 내 비선이 어머니의 경멸적인 말투에 나는 분노했다.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에 어머니는 비웃었다. 사랑, 너의 알레르기 병을 고치겠다고 이 촌스러운 여자애가 지후야. 정신 차려. 너는 나 같은 여자 때문에 아팠던 거야. 이런 여자에게 빠져서는 안 돼.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마주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미소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모르고 나를 사랑했다. 그녀는 나의 돈과 명예를 보지 않고 오직 나라는 사람만을 보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의 알레르기는 당신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고 떠난 날, 저는 모든 여자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다릅니다. 그녀는 저에게 당신이 주지 못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내쫓았다. 어머니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미소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미소는 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다. 나는 나의 과거와 화해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나의 마음은 온전히 평화롭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미소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막대한 인맥과 돈을 이용해 미소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소 제과점 주변에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미소를 찾아와 위협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손님들을 쫓아냈다. 미소의 빵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미소의 얼굴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어머니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미소에게 빵집을 잠시 닫자고 말했다. 하지만 미소는 고개를 저었다. 지우 씨, 빵집은 저의 삶이에요. 제가 이것마저 포기하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미소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다짐했다. 어머니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미소 제과점의 빵은 위생적이지 않다. 그 여자는 남자를 꿰어 돈을 뜯어내려 한다.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나는 나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더 빠르고 강력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었다. 미소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험담에 힘들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밝게 웃지 못했다. 나는 미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 나는 나의 명예, 나의 회사, 심지어 나의 돈까지도. 나는 미소에게 말했다. 미소야, 우리 여기를 떠나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자. 나의 말에 미소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 씨, 안 돼요.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승리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지후야, 이제 알겠니? 그 여자애는 너의 삶에 어울리지 않아. 너는 나처럼 이 세상의 정상에 서야 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나는 이미 정상에 서 있습니다. 미소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나의 말에 어머니는 분노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의 행복을 부셔주지. 어머니는 미소에게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미소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했다. 이 돈을 받고 내 아들에게서 떠나. 너 같은 촌스러운 여자애가 감히 내 아들 옆에 있으려 해. 네가 원하는 만큼 줄게. 내 빵집도 다시 지어줄 수 있어. 어머니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소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지우 씨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돈으로는 저희의 사랑을 살 수 없어요. 미소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미소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너 같은 천한년이 감히 내 아들에게. 그때 내가 도착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더 이상 미소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저의 삶을 망치려 하는 악마일 뿐입니다. 나는 미소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집을 떠났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때린 후 미소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집을 빠져나왔다. 미소는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힘들게 만들었어. 미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우 씨,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위해 싸워주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나의 사랑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어머니의 비열한 행동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은 나의 기자회견에 의아해했다. 나는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어린 시절 상처, 나의 알레르기, 그리고 미소와의 만남. 나는 미소에 대한 나의 진심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미소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저의 어머니는 저의 성공을 이용하려 했고 저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고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기자들은 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진심에 감동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세상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미소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미소 제과점에는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들은 미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미소의 빵은 더욱 인기를 얻었다. 나의 어머니는 언론에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그녀의 사회적 입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어머니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욕심이 없었다. 그저 패배와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나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녀를 나의 삶에 다시 들이지는 않았다. 나는 미소에게 프로포즈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소야, 나와 결혼해 줄래? 나는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어.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나의 오랜 친구인 비서는 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부회장님, 드디어 행복해지셨네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결혼 후 미소 제과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다. 나는 매일 아침 미소와 함께 빵을 만들었다. 나의 알레르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미소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 기댈 수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나의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깊은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녀를 다시 나의 삶에 들이지는 않았다. 나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지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다. 미소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나의 회사 부회장직을 내려놓았다. 나의 비서는 충격을 받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고 싶지 않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네. 나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미소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미소에게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사랑까지. 나는 매일 아침 미소와 함께 빵을 만들었다. 나의 서툰 손길은 이제 제법 능숙해졌다. 우리는 함께 반죽을 하고 함께 오븐에 빵을 넣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을 때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미소는 나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다. 미소 제과점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빵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의 빵에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의 빵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기뻤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정상에 서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미소와 함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소가 나에게 말했다. 지우 씨, 저 임신했어요. 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아이에게 나의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미소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 미소가 있었고 나의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가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었다. 나의 모든 상처는 미소의 사랑으로 완전히 아물었다. 나는 미소에게 말했다. 미소야, 너는 나의 삶의 구원자야. 그녀는 나의 말에 미소 지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CEO가 아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미소와 함께 빵을 만드는 빵집 주인이 되었다. 우리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딸이었다. 나는 딸을 보며 놀라워했다. 나는 더 이상 여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의 알레르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미소와 나의 딸, 두 여자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미소와 함께 딸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한다. 딸은 나의 손을 잡고 빵집을 향해 뛰어간다. 아빠. 빵딸의 맑은 목소리에 나의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빵집 문을 열면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우리를 방인다. 미소는 딸을 위해 작은 빵을 만들었고 나는 딸이 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나의 어머니는 여전히 홀로 살고 있었다. 나는 가끔 그녀를 찾아가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나의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욕심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나의 딸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용서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웠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랑이었다. 미소와 함께 빵을 만들고, 딸과 함께 산책을 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나는 미소에게 말했다. 미소야, 너는 나의 삶의 구원자야. 너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미소는 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미소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빵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의 빵집은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 그 페이지는 행복, 사랑, 그리고 구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